자, 이어서 우리 장우진 전자공생 팀장과 함께 이 시각 특징주 두 개의 기업을 또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면 낙폭을 꽤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로 줄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자동차 또 반등, 조선주도 반등 이렇게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장우진 팀장과 시황 이야기도 먼저 좀 하고 좀 가볼게요. 오늘이 또 날이니만큼. 네네. 그동안 외국인들이요. 환율이 오르는 날에도 무차별적 폭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안 사주네요. 한 2,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환율도 오르고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우리 장우진 팀장은 좀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이 연결고리가 좀 끊어진 건가? 이런 생각도 하면 좀 우려도 앞서기도 하고요. 이 환율과 외국인 수급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요? 네,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 원래 반비례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환율이 약하면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근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 정확하게 그 동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엔 그렇죠. 네. 반도체만 빼고 보면 환율이 약세인 만큼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로 워낙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과 무관하게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코스피 시장이 특히나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환율이 약간 이제 오늘을 보면 환율이 안정됐죠. 그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은 뭐 코스피에서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이 자금들이 반도체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금요일에도 시장에서 약간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한 SK하이닉스가 10%대 정도까지 올랐다가 한 5%대가 조정이 나왔죠. 그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바이오라든가 다른 쪽은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 쏠림이 오히려 반도체 조정으로 인해서 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럼 환율은 그러면 또 왜 안정됐냐고 봤을 때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을 밑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원화는 뭐 1,400원 넘어갔었는데 이건 이제 엔화 약세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다카이시 사나의 총재가 당선되다 보니까 이분이 총리가 되면 통화 정책 자체가 완화적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약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원화가 동시에 약세가 되는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자민당의 연정인 공명당이 이탈을 하면서 다카이시 사나의 총리의 어떤 당선이 약간 불확실성이 켜졌거든요. 그러면서 엔화 약세도 지금 흐름이 약간 멈췄다. 그러면서 원화도 동반적으로 좀 약세가 멈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났지만 그 이후를 보면 다시 한번 유화적인 제스처를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중국과 협상의 여지가 있고 중국도 뭐 불황을 피하고 싶다면 얘기를 다시 해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뭐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좀 봉합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지금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든 자기가 유리한 협상을 가져가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건 아니다. 네. 라고 본다 그러면 시장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한 3천억 팔고 있는데 이야기해 주신 대로 대부분이 다 반도체를 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도 한번 업종 교체해 볼까요? A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못 오르는 것들. 근데 순환매에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고 있긴 한데 예, 그래서요. 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는 워낙 강한 테마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워낙 강한 띠임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 반도체를 놓쳤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일부 좀 대응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절대 버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거든요. 한 3천억 정도. 대부분 이제 AI 반도체를 팔고 있고 조선으로도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엔터로 또 향하고 있고 순환매이긴 한데 장호진 팀장은 그래도 만약에 AI 반도체라면 진득하니 그렇죠. 좀 버텨 있는 전략을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각 특징 기업 두고 보죠. 첫 번째 기업이 C큐브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C큐브는 이제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치올 코퍼레이션이라고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C큐브라는 회사를 보면 시가총액은 작지만 국내에서 합성 운모 기반의 진주 광택 안료를 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주 광택 안료로 간다면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펄 안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도색할 때 들어가는 그런 펄 안료를 펄 쪽. 네, 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전체 이제 진주광택 시장 자체는 42억 달러,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시장인데 이 시장은 뭐 머크라든가 바스프, 뭐 에카르트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C큐브는 국내 1위긴 하지만 매출액은 뭐 400억, 500억, 뭐 기껏해 600억 이 정도로 작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에 왜 주목하냐면 이 회사를 인수한 이제 스타츄얼 코퍼레이션 때문인데 스타츄얼 코퍼레이션은 글로벌 신서재 인터내셔널 홀딩스, 홍콩에 상장돼 있는 회사의 어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중국의 진주광택 완료 1위입니다. 글로벌 신서재 인터내셔널 홀딩스가요. GNMA라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면 2025년 7월에 머크의 서피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진주광택 안료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1조 원 정도에. 그래서 그래서 중국도 1위인데 글로벌 사업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뭐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7월에 인수한 이후의 흐름을 보면 스타츄얼 코퍼레이션이 C큐브의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24년 9월에 68만 주의 추가 매수 계획을 발표해서 25년 9월에 68만 주의 추가 매수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최근에 39.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까지 합하면 지금 50% 지분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 이 인수 이후에 C큐브에 뭔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뭘까요? 네, 근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SUSO라고 하는 이제 머크의 사업부와 그다음에 GNMI라고 하는 모회사와 그다음에 C큐브 이 3자 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C큐브의 사업에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23년에 이 회사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수 단가가 거의 2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현재 주가가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4배 정도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이 회사의 가치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3년 이후에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3년에 50억대에서 24년 102억 원이 됐었고 올해 상반기에 6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 회사의 자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국내 회사를 인수했고 또 중국 홍콩에 또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회사에 뭐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사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정말로 시너지가 나면서 글로벌리 뭐 수출이 된다거나 이런 뭐 공격적인 어떤 이슈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회사를 충분히 볼만한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네, C큐브라는 기업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기업입니다. 셀트리온을 갖고 나오셨는데 셀트리온에 좀 특별한 좀 이슈가 있나요? 네, 셀트리온이 최근에 연이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만 8차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그 매입 규모가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사주만 매입한 것이 아니고 내부자들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최대주주 그리고 서정진 회장 그리고 계열사 셀트리온 계열사까지 합해서 지금 6,400억대의 장내 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와 내부자 매수를 합하면 1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에 보면 일단 핵심 파이프라인들 쪽에서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램시마 S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시마가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은 약품이고 이게 자가면역 치료제인데 SC 제형으로 이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약에 준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SC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신약에 준한 임상을 경과를 통과했고 그래서 신약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펜트라가 잘 될 거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매출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올해 연내에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진펜트라에 대해서 미국 3대 PBM, 그러니까 미국은 이 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PBM을 뚫어야 되는데 미국 3대 PBM과 모두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라이 릴리의 공장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9월 23일에 전해졌었거든요. 알려진 재료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 인수하는 금액이 한 4천억 정도였고 총 1조 4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이 공장 캐파의 1.5배 정도를 갖추겠다. 근데 여기서 절반은 이 CMO를 하고 또 절반은 직접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생산한다는 건데 이 관련된 캐파 증설도 셀트리온 실적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10일에 발표했던 공시를 보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지금 FDA에서 승인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천당이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를 뭐 카피약들 많이 있죠. 다양한 업체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도전하고 있었는데 셀트리온이 최초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반영 안 됐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지금 반영 네. 그게 의문이다. 네, 저도 의문입니다.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이 지금 13조 원 정도 되는 메가 블록버스터 약에 대한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나온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공략하는 첫 번째 약이 됐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셀트리온이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작년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에서 올해 1조 1천억, 내년 1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2배, 3배 이렇게 뜨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의 이슈. 지금 자사주 매입도 많고요. 최대주주도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아마 이건 드디어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에서 어떤 것 좀 읽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아엘리아라고 이 황반변성 치료제에서는 정말 메가 히트작의 카피약을 셀트리온이 성공해낸 거죠. 그렇죠, 성공했죠. 예, 성공해냈는데도 주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요 재료도 우리가 킵했다가 언젠가는 반영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자, 셀트리온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시죠.